안녕하세요. 풍산 패시브하우스의 김창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밖에 좀 추워가지고 안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뵙게 됐는데요. 인천시 청라동에 있는 그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패시브 인증받는 건물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두 채가 시공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집인 약 85평 정도 되는 2층 정도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패시브 협회에서 한국 패시브 건축 협회에서 인증받는 주택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눌 거는 열외 환기 장치가 5가지 패시브 요소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열외 환기 장치를 하게 되면 최초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열외 환기 장치는 각 실마다 들어가는 공기의 극기량과 배기량을 정하고요. 시계를 어떤 장비로 어느 정도의 몇 CMH로 할 건가 그 공기량을 전부 계산해서 환기 설계를 하게 됩니다. 환기 설계에서 각 디퓨저별로 한 디퓨저에 보통 20에서 전후로 15에서 25 CMH 정도의 그 공기량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환기 설계한 것을 실제적으로 다 설치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그 환기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급기와 배기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보통 열외 환기 장치의 TAB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TAB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T는 테스팅이에요. 그러니까 환기 설계한 대로 진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A는 어드저스팅입니다. 조절하는 거죠. 실제로 어디는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조금 적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 왜 조절이 필요하냐면 환기장치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저쪽에 기계실에 한쪽 끝에 있어요. 오다 보면 공기의 그 배관 손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배관 손실에 의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온다고 하면 디퓨저를 조절하든가 그 중간에 공기 분배기에서 공기 그 밸브를 좀 약간 열어서 좀 더 많이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의 그 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어드저스팅과 밸런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AB라고 하는 거는 테스팅, 그 다음에 어드저스팅, 그 다음에 밸런싱 이 세 가지의 그 테스트를 하는 것이 오늘 TAB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TAB 하시는 그 회사에 있는 그 직원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쭉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최초에 그 환기 설계를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노트북에 각 실별로 극기량은 얼마 줄 건지 배기량은 얼마 줄 건지에 관해서 전부 다 계산이 되어지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기 설계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실내 그 공기질을 제대로 잘 극기와 배기 조닝을 잘 계획한 대로 잘 들어오고 나가는지 극기와 배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분배기에서 가지관이 이제 나가잖아요. 예. 그 가지관의 개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디퓨저, 저희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최대 2개까지 꽂힐 수가 있어서 그렇죠. 예. 환기 각 실의 특성마다 그 실에 맞게 한 분기가 그 가지관을 1개 꼽을지 아니면 2개 꼽을지를 이제 설계 때 이제 그걸 먼저 구상을 하죠. 구상을 해서 이제 그대로 시공을 한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이 완료된 다음 마감 다 돼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저희가 이제 이미지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이 정도가 나온다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근사치가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하는 작업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 총 잡힌 CMH는 제가 협회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300CMH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급기는 총 301CMH가 들어오고 있고요. 배기는 287CMH가 나가고 있어요. 좀 수치상으로는 좀 크다 생각하시는데 약간의 양압이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한 5% 정도 걸리고 5% 정도의 양압이 걸리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마무리가 일단 됐고 이제 화장실 같이 습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러 CMH를 15cmH 이하로 조금 적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외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만질 공간은 없어서 이렇게 송 팀장처럼 이렇게 그 전문가분이 이렇게 TAB 조정을 해서 그 쾌적한 주택에 좀 더 쾌적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모두 이제 이 TAB한 과정들이 그 보고서로 따로 이제 그 성과 보고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 성과 보고서를 작성이 되면 그 성과 보고서가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인증받을 때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서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최종 기밀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인증받는데 이 내용들이 나중에
족보처럼 돼서 한 페이지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최종 인증 받아서 어떤 과정으로 설계돼서 어떻게 지어져서 어떻게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 받은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이 전부 다 정량적으로 다 계산되어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그걸 저희는 족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패시브 건축 협회에서 인증받는 그 족보를 나중에 한번 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각 실별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그 제가 한번 쭉 간단히 각 실별로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는 이제 주방과 거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특별하게 공기열 히트펌프에 의해 가지고 열외 환기 장치하고 같이 컴바인 시켜 가지고 하는 독일에서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보통 유럽에 가게 되면 바닥 난방이 뭐 아주 고급집 아니면 일반적인 주택에는 바닥 난방이 보통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열 히트펌프가 유럽에서는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가지고 저희가 컴퍼벤트의 그 열외 환기 장치하고 그 다음에 공기열 히트펌프를 조인을 해가지고 복사 냉난방을 지난번에 강원도 원주 반곡동에서 저희가 한번 설치를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는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코어콜 장비를 한번 놔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코어콜 장비를 건축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처음 놓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코어콜 장비가 몇 년 전에 개발이 됐었을 때 인터넷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쭉 서칭을 했었지만 어쨌든 저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었는데 건축주가 이거를 보시고 한번 이걸 검토해 달라고, 이걸 좀 적용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코어콜이라는 장비가 달렸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주방하고 거실에 보면 거실용의 한 개와 주방의 한 개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복사 냉난방이라고 하는 거는 복사의 기능과 그 다음에 대류의 기능의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요. 이 장비는 지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기열 히트펌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지열 천공을 각각 2천공씩 해서 지열의 뒤에 장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코어콜하고 장비 연결되어 있는데, 지열이라고 하는 거는 땅속의 일정 깊이 이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땅속의 온도는 거의 일정합니다. 보통 저희가 13도에서 한 17도, 15도 내외의 그 온도가 거의 이렇게 쭉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 코어콜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보면 바닥에 여름에는 차가운 물이 다녀요. 그래서 복사 냉방이 되는 거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다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류 난방이 되는 건데, 여기 대류 난방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었던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여기서 여름에는 그 지열에 의한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되고, 이 장비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습기 조절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자재 컴포벤트에서 여기 지금 그 컨트롤러를 달고 있는데요. 이 컨트롤러는 사실은 제가 이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모르는데 팀장님이 많이 아시니까 잠깐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지금 완료가 안 됐는데. 아직 안 됐어요. 예. 한번 해보시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그 열외 환기 장치의 그 쉽게 얘기하면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번 눌러주게 되면 여기 기능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여기 보면 그 노멀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노멀, 어웨이, 그 다음에 인센티브 부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각각 보면은 어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팀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환기장치는 24시간 365일 돌아가게끔 개발된 장치예요. 그래서 어디 멀리 한 달 이렇게 외출하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웨이를 틀어놓게 되면 아주 미량의 공기가 쭉 순환이 되면서 집 안에 있는 공기를 계속해서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저희가 그 멀리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집안이 좀 퀴퀴한 냄새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환기장치를 틀게 되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지는 기능이 바로 어웨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오늘 TAB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한 4식구 정도 하실 건데요. 4식구 사실 때 쓰는 통상적인 게 노멀 기능이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막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내 공기질의 관리법에 의하면 보통 이산화탄소 관리 농도를 1000ppm 이하로 관리되게 있는데,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관리가 실제로는 안 되는데, 좀 더 환기장치가 자동으로 좀 빨리 들어가서 급기량과 배기량을 좀 더 높여서 안에를 좀 더 쾌적하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부스터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이제 음식을 조리해가지고 갑자기 좀 생선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뭔가 집안에 뭘 엎질러가지고 냄새 갑자기 많이 난다든가 그럴 때는 이 부스터라는 기능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관계량을 막 갑자기 시간의 그러니까 설계된 정량으로 빼주고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몇 배 증가시켜서 실내 공기질을 빨리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각실에 이제 디퓨저가 달려져 있는 거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실링팬을 이렇게 달아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열외상기 장치에 보면 디퓨저가 여기 저쪽도 이렇게 요 안에 큰 실에 이렇게 극과 배기의 조닝을 나눠 가지고 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대공간에 좀 더 공기의 흐름을 미세하게 좀 움직여주기 위해서 최근에 이렇게 실링팬을 달게 되면 좀 더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들어오는 실 안에서 바로 이렇게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안에 들어와 보시면 안쪽에 이제 부부 전용 욕실이 있고요. 부부 전용 욕실을 한번 이렇게 쭉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사 냉난방, 복사와 대류 이걸 다 할 수 있는 코어클 장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보통 지금은 소방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언제든지 혹시라도 만에 하나 화재가 나게 되면 소방관이 큰 길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소방관 진입창이라고 되어 있는 규격이 있어요. 소방관 진입창의 규격은 저희가 설계할 때 유리의 규격이 이렇게 900에 1200의 치수를 이제 해야지만 되어 있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일런가 모르겠는데 외부 차양 장치가 달려져 있어요. 이렇게 와이어 타입으로 이렇게 양쪽에 되어 있고요. 저 위에 이제 슬래시라고 하는 것이 외부 차양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안에가 보면은 건축 측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한 군데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건축 측에서는 1층과 2층에 오픈된 시원한 공간이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신 건 거기다 책을 이렇게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 책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쪽 벽면 전체를 다 이렇게 책장으로 설계를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인테리어 하시는 회사에서 아주 멋진 거를 달아 놓으셔가지고 아마 아직 책이 다 이렇게 채워지진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책이 다 채워지고 그다음에 건축주의 양해가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정도로 책장이 저도 이런 책장을 좀 갖고 싶은데 진짜 좀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보시면 이쪽에서 보시면 이쪽에 이제 시원한 전망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강한 햇빛이 있을 때 바깥에서 외부 차양 장치를 내려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설계할 때 혹시라도 안에 약간의 느낌을 좀 변화를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폴딩 형태의 한지 문을 이렇게 닫게 되면 이 안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거는 우노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설치는 우노 디자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나올 건데 어쨌든 요거는 폴딩 형태로 이렇게 해서 느낌이 이제 닫아지니까 아까 바깥에가 확 보이는 거하고 이렇게 안 보이는 거하고 전혀 느낌이 다르죠? 어떠신가요? 창을 나와서 발코니 나가면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집이 앞에 기역자로 돼가지고 저쪽에 두 분의 자제분의 방이 있거든요.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에는 자제분의 방, 좌측은 주인 침실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발코니를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담배를 태시는지 모르지만 나와서 담배 태면서 아들들이 뭐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똑똑 가서 뜯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공간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설계했을 때 주안점을 둔 거는 복도를 그냥 긴 복도를 좀 심심하지 않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복도에 보면 5개의 창이 있어요. 5개의 창 중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도어가 양쪽 끝에 있고요. 고정창을 3개 놔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설계할 때 구성을 해봤고요. 들어오자마자 가운데에 보면 공용 욕실이 있어요. 욕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쭉 한번 찍어 보시죠.
이쪽에 이제 자재방이 두 분의 자재방인데 첫 번째 자재방은 이렇게 와서 보시면 자재분이 요구하시는 걸 여기 하나 들어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재분이 천창이 있는 방이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원래 그 패시브 건축에서는요 그 천창을 보통 이렇게 많이 권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건축 물리적으로 볼 때 뜨거운 공기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로다가요. 그럼 저쪽에 이제 천창이 있는데요. 저쪽에 올라가기는 뜨거운 공기가 위로 나가게 되면 저 뜨거운 공기가 저 유리에 닿아서 결로가 생길 수 있어요. 결로가 생기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패시브는 결로가 절대 안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실제적으로 건축 물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결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인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독일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인증 자재로 한 독일 패시브 인증이 있는 천창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파크로라고 하는 천창을 쓰게 되고요. 파크로라 중에서도 패시브 전용창이 따로 있습니다. 열관리값이 보통 상당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는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고요. 유리가 4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전동 셔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리모컨을 눌러주게 되면 전동 셔터가 하늘을 딱 가려가지고 바깥에서 겨울에 바깥에는 냉기하고 안에 따뜻한 온기가 만날 수 있는 걸 최소한도 줄여가지고 밤에 주무실 때는 그 결로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설치 전에 협회하고 충분하게 그 연구원님들하고 그 서로 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디테일까지도 상당히 뭐랄까 세세하게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여기 올라온 김에 잠깐 제가 창호를 하나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삼중 유리가 들어가 있는 유럽식 시스템 창호가 이제 기본이고 열관리값이 0.8와트 이하가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인증을 받는 주택인 경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벽체가 어마무시하게 두껍다. 대략 한 50cm 정도 됩니다. 와서 보시면 바깥에 조금 소음이 돌릴 수도 있는데요. 피디님 이쪽으로 잠깐 와서 보시면 이 벽체 여기 이 창호를 설치를 할 때는 구조체 외부의 선하고 딱 맞춰져야 됩니다. 그럼 구조체라고 하는 건 철근 콘크리트 되게 보통 두께가 18cm, 20cm 되는데 여기는 구조체를 두께를 20cm로 설계를 했어요. 그럼 20cm로 설계를 하고 저희가 바깥에 외단열재를 25cm를 붙였어요. 그럼 벌써 45cm죠? 그리고 바깥에 외단열 미장을 하고 나중에 바깥에 보이겠지만 이렇게 벽돌 타일을 붙였어요. 그럼 대가 그게 한 20에서 30mm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안쪽에 보면 여기는 이제 도장 공사를 했거든요. 도장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안에다가 석고보드를 2장을 붙이는데 붙이기 전에 안에 각상을 대서 한번 하는 경우가 있고 본드를 붙여가지고 석고본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안에서 통상적으로 몇 미리 정도가 나오게 되냐면 안에서 보통 각상이 30mm 들어가 석고가 20mm 들어가면 50mm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바깥에서 보면 대략 한 30mm, 그 다음에 단열재 25cm, 그 다음에 벽두께 20cm, 안에서 대략 한 50mm 정도 다 합하면 대략 한 50cm 정도 두께, 벽체 두께가 나온다. 그러면 집안에 약간 면적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 걱정 하나도 안 하셔야 됩니다. 건축기법에서는 바깥에 단열재가 10cm 붙이든 여기처럼 25cm 붙이든 관계가 없이 벽체의 이 건축의 그 내부의 면적은 이 구조체의 중심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25cm가 붙여도 전혀 내부의 그 면적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에 올라가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 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피디님 안에 한번 쭉 이렇게 찍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다른 자제분인데 이 안에는 이제 다락이 없습니다. 혹시 두 분이서 다투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냥 통상적으로 심플한 그런 형태의 방이고요. 이쪽은 이제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창호를 약간 큰 길이 있고요. 사실은 이 유럽식 시스템 창호하고 기미와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사실은 바깥에 자동차가 지나가도 뭐 심지어 포크레인이 와서 옆에 작업을 해도 안에 소리가 안 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드님 방 보여드렸고요.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서재 있는 부분에 가서 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거실 바로 옆에 이제 서재,
서재가 나는 1층, 2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뻥 뚫린 서재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2층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1층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최초에 설계할 당시에는 그 서재 여기를 이렇게 칸을 막아놨었는데 인테리어 하시면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서재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 건축주께서는 서재 이제 친구분들한테 오시게 되면 이제 술을 한잔 하실 수 있게끔 조그만 홈바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홈바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건축주께서 이제 황금색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에도 뭐 황금색, 여기 난간도 황금색, 여기 보면 여기 홈바처럼 만든 여기도 황금색, 바깥에 나가면 저희 난간 있는데 거기도 황금색을 넣고 그 다음에 조명에도 황금색을 넣으셔가지고 특별하게 황금색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홈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보면 이제 아직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TV가 들어갈 거고요. 가짜 벽난로는 아니라 실제로 뭐 진짜 벽난로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넣게 되면 여러 가지의 모드들이 있어요. 보면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TV도 놓고 실제적으로는 열이 나오는 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쪽으로는 이쪽에 공기가 송풍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걸로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이제 딴 데 불 다 꺼놓고 여기만 하게 되면 뭐 분위기 메이커가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건축주께서 하셔가지고 인테리어에서 직접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바깥에 그 EVB라고 하는 외부 차양 장치가 패시브 건축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죠. 여름에는 햇빛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차가운 냉기를 막아주고 또 부분적으로 방범의 약간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에서 이제 리모컨으로 이제 누르게 되는데요. 협회,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인증받는 주택은 전부 다 1제곱미터 이상의 그 유리창의 넓이를 가진 거에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 저렇게 외부 차양 장치를 달아가지고 반드시 인증받는데 필수 요소인 걸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위에 그 외부 차양 장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이쪽에 바깥에 길하고 면했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의 어떤 그 방범 기능까지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플래시라고 하는 저 브라인드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설치된 그 디테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돌로 되어 있는 바깥에 이렇게 마감을 잘 하질 않는데 여기는 이 밑에가 이게 천연석이에요. 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서 이렇게 돌로 마감을 한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차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빗물이 단열재 두께가 한 25cm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빗물이 이 안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외부 빗물 바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두께 이티를 갖다가 이 창문 밑으로 집어넣고 여기를 물금키처럼 이렇게 호물을 밑으로 꺾어서 집어넣어서 양쪽에 마구를 이렇게 두 개를 씌워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패시브 주택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차양 장치는 저 안에 저렇게 케이스로 들어가서 통상적으로 쓰지 않을 때는 위로 다 이렇게 올라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저 슬래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상하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외수 환기 장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그 기계실, 그 다음에 복사 냉난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크라고 하는 지열이라고 하는 장비가 어떤 건지, 히트펌프가 어떤 건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가 기계실이고요. 이 기계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첫 번째 지열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열을 필요한 위치에다가 천공을 해가지고 지열 파이프가 이 안쪽으로 기계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계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지열 히트펌프에 연결이 되고 뒤쪽에 보면 그 저탕 탱크가 있거든요. 저탕 탱크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열 히트펌프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220V가 아니고 380V의 고압의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이 지열 히트펌프가 가동이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히트펌프를 통해 가지고 여름에는 땅속의 온도를 좀 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좀 더 온도를 올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장비가 열외성 장치라고 하는 본체의 장비고, 여기 이제 그 수입한 장비고요. 이거를 이렇게 안에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면, 열어보면 이게 로타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보면 열 교환 소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를 로타리 방식이라고 하고요. 요 필터는 보통 얘기하는 이제 유럽에서는 F7 필터나 G4라고 하는 그런 필터를 쓰는데 여기서는 또 그 필터를 쓰게 되고요. 어쨌든 요 필터는 뭐냐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요 필터 박스에 전부 다 필터링이 되지만 집 안에도 보면 총부유 물질이라고 해요. 집 안에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많은 먼지 떠다니죠.
걔가 요 안에 있는 그 기계 중에서 열 교환 소자에 들어가면 약간의 그 성능에 저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터를 통해 가지고 안에 있는 공기가 요 필터를 통해서 다시 여기서 열 교환을 시켜서 바깥에서 들어온 공기하고 만나 가지고 열 교환을 시켜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설명을 드리면 기계 본체에서는 보면 바깥에 있는 후드캡을 통해서 공기를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기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 필터 박스를 통하게 되죠. 제가 조금 높아서 열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필터 박스에는 세 가지의 필터가 있습니다. 자, 제일 앞에 프리 필터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파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냄새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카본 필터가 있습니다. 세 개의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집안에서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이 안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완전히 초미세먼지까지 필터링 되어 있는 공기가 이 기계로 들어오는 거죠. 이 기계로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열 교환 소자에 의해 가지고 필터링이 돼서 열 교환이 돼서 그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집 안에 여기에 기계에 조그만 소음이라도 만약에 그 집 안에서 들리는데 수면이라든가 이런 생활하는데 불편하실까봐 소음기라고 하는 사일런스 챔버가 두 군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패시브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 건강주택이고 쾌적한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쾌적한 주택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주는 파수꾼이 바로 열외수 환기 장치고, 그 열외수 환기 장치 중에서 필터박스와 사일런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그 한국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인증받는 청라동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85평 주택의 열외수 환기 장치하고 열외수 환기 장치의 가장 중요한 설계치도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급기와 배기가 어떻게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 흐름을 각 실별로 조정하는 그런 모든 내용을 TAB라고 하는데요. 그 TAB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쭉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이 주택의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주택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